어떻게 하면 팀장도 야근을 하지 않고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회사에 가장 피해를 주는 팀장은 어떤 팀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책대장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책, 실무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팀장에 대한 책을 소개합니다. 팀장 리더십 수업입니다. 저자가 김정현 소장인데요. 국내 저자가 쓴 팀장 책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팀장 책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한국 책이 아니다 보니까 책을 읽다가 살짝 고개가 갸웃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책은 사례가 한국 거라 쉽게 이해가 됩니다. 큰 장점이죠. 대한민국 팀장은 바쁘고 힘듭니다. 왜냐면 말이죠. 주 52시간제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도 팀에 결혼이 생겨서 인원이 부족해도 의욕 없는 사원이 다른 팀원의 에너지를 깎아 먹어도 하여간 어떤 상황이 되든 회사는 작년보다 높은 실적을 팀장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예전처럼 이거 내일 아침까지 하세요. 이렇게 상명하복으로 일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회사에 지금 일하는 거에 메인 세력이죠. 90년대생 세대들은 납득하지 않는 야근은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다가 아니 책임은 주면서 권한은 주지 않고 직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뭘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소연 해본들 바로 그것이 회사가 자네한테 기대하는 점이라네. 이런 대답만 돌아올 뿐이죠. 네, 대한민국 팀장은 바쁘고 힘듭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고 팀원에게 맡긴 일은 진행이 더디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많은 팀장이 일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죠. 어디다가 얘기도 못하고 끙끙댑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팀장도 워라밸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여기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팀장 리더십 수업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팀장도 야근을 하지 않고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리더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책은 우선 팀장 자신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팀장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팀장 중에 회사에 가장 피해를 주는 팀장은 어떤 팀장일까요?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혼자만 일 잘하는 팀장입니다. 저자는 팀장의 여러 유형 중에 혼자 일 잘하는 팀장이 회사에 가장 큰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런 팀장은 본인 일 하느라 몸도 마음도 바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죠. 당연히 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팀에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대처할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팀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장애물 그리고 문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장애물을 치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성과로 이어지는 건데 똑똑한 팀원이 뭔가 일을 하다가 개선 방안을 제안해도 팀장은 깊게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일 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러다가 해결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 팀원은 입을 다물 겁니다. 두 번째, 팀원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합니다. 팀장에게 요구되는 역할 중 하나가 팀원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데요.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업무 하느라고 일에 치여서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팀원이 일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서 업무가 막히고 있는지 이걸 파악해서 조정하거나 팀원 성향에 맞는 업무를 맡기거나 하는 이렇게 지원하고 지도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회사에 데미지를 좀 크게 입히는 항목인데요. 팀원이 일을 제대로 배우질 못합니다. 일을 맡기면 답답하기 때문에 팀원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팀장 자신이 직접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팀장이 팀원이 성장할 기회를 뺏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인재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혼자만 열심히 하는 팀장은 조직에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많은 팀장이
자신이 플레이어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 회사에 공헌하는 길이고 팀장의 자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다른 팀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거나 뭐 다른 회사로 가거나 이게 어쨌든 팀원의 결속력이 낮아질 겁니다. 결국 실적도 낮아지게 되겠죠. 회사가 팀장에게 바라는 건 플레이어 팀장이 아닙니다. 회사가 바라는 건 팀의 성과죠. 예를 들어 3명의 팀원으로 5명, 7명의 성과로 이끌라는 의미인 거죠. 혼자서는 5명, 7명의 성과를 해낼 수 없다는 걸 회사가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만 잘하길 기대했다면 회사는 그 팀장을 플레이어로 두었겠죠. 팀장을 시키지 않고요. 이것이 팀장에게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팀장 때도 이랬습니다. 플레이어형 팀장이었죠. 팀원에게 일을 맡기니까 속도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잘한 사고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손이 훨씬 더 갑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다가 그냥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게 빠르니까요. 근데 이게 팀원 입장에서 보면 느린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익숙해지면 저처럼 속도가 날 텐데 제가 그걸 못 기다린 거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제 발목을 잡는다는 걸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느리고 여기저기 똥만 쌓아놓고 그랬을 텐데 말이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겁니다. 1차원 팀장이랄까? 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 맡겨버린 겁니다. 상사한테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부 팀장. 두 번째, 똑똑하고 게으른 똑개 팀장. 세 번째, 멍청하고 부지런한 멍부 팀장. 네 번째가 멍청하고 게으른 멍개 팀장입니다. 이거를 똑부, 똑개, 멍부, 멍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직원 입장에서는 보면 똑똑하고 게으른 팀장이 가장 편합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리고 가장 힘든 타입이 멍청하고 부지런한 팀장, 멍부 팀장이죠. 저는 똑똑한 건 잘 모르겠고 게으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겨보고 잘하면 그냥 다 맡겨버리는 좀 게으른 타입이거든요. 어느 정도 게으르냐면 말이죠.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이 나가버리고 나서 제가 완전 바보가 됐습니다. 나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멍청했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도 직원 입장에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사에게 배울 게 없는 거거든요. 다 맡기고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제가 직원일 때도 그랬죠. 상사에게 배울 게 없으면 직장 일이 재미가 없고 나도 모르게 상사도 살짝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네. 저도 이렇게 좀 겪어봐야 아는 타입입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딱 보고 알아야 되는데 꼭 푹 찍어가지고 맛을 봐야 아는 거죠. 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업료가 참 많이 들어가는 직원이었죠. 이런 제가 어떻게 지금 제가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지 참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책대장이 아니라 시행착오 대장인 것 같네요. 책의 저자는 그래서 팀장에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리더십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뭔가 거창하고 어려운 건 아니고요. 혼자가 아닌 팀원하고 같이 회사가 준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 팀장이 모든 걸 끌어안지 않고 칼퇴할 수 있는 팀장. 이런 방법을 담은 책.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갑니다. 이비인후과, 목감기는 이비인후과에 가고 몸살은 내과에 가고 어디에 삐거나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죠. 그럼 성과를 내고 칼퇴도 하는 워라밸 팀장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장 리더십 주치의를 찾으면 됩니다. 바로 이 책, 팀장 리더십 수업이죠. 저자는 20년 넘는 동안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대한민국 팀장의 성과를 향상해온 대한민국 최고 팀장 전문가입니다.
김정현 서장의 특급 처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그 방법이 딱 나와 있습니다. 총 9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3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저도 보면서 도움이 됐고요. 더 실제로 배워서 잘 해보고 싶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폭발력은 팀 전체가 목표를 공유할 때 일어난다. 이런 파트인데요.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목표 설정에 관한 내용이죠. 전쟁할 때 이렇게 고지를 탈환하잖아요. 탈환해야 할 고지가 앞에 있는데 소대원이 서로 다른 고지를 쳐다보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팀원 전체가 목표를 공유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시너지가 나옵니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잖아요. 각자 선수가 맡은 역할에서 벗어나거나 경기 중에 감독이 전술을 수정했을 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목표를 공유하는 거죠. 이게 잘 되는 팀이 강팀입니다. 작년 대비 매출 10% 향상, 이렇게 목표를 말해주지만 팀장이 어떻게 그 10%를 향상시킬지 분기별, 월별 목표를 세우고 나서 팀원별로 역할을 배분하고 그걸 공유해야 하는데 팀장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원이 자기 일만 하지 말고 팀 전체를 봐가면서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죠. 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팀장은 혼자만 일 잘하는 팀장이다. 이게 아마 3장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앞부분에 시작할 때 왜 혼자만 일 잘하는 팀장이 가장 피해를 주는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팀과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는 팀장이 되려면 일을 맡겨야 됩니다. 혼자 끌어안지 말고요. 회사가 원하는 팀이 성과를 내게 하려면 일을 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팀장 본인도 칼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던 일을 맡겨서 배분하면 나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팀 전체를 볼 수 있게 되고 아까 얘기한 3가지 피해가 없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팀원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일을 맡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워라밸 팀장이 되는 데 있어서 2번째 중요한 알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팁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팀장이 혼자만 일 잘하는 팀장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2번째 큰 피해를 주는 팀장은 어떤 타입일까요? 한번 본인들도 생각해 보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도 나는 어떤 타입에 해당하는지요. 2번째 피해를 주는 팀장은 부적재, 부적소 팀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팀원에게 맡겨야 할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 업무가 어떤 팀원에게 맡기면 좋을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숫자에 강한 직원에게 문서 작성 업무를 맡긴다든지 좀 꼼꼼한 성격을 가진 직원한테 속도를 요하는 업무를 맡긴다든지 하는 거죠. 팀원의 강점을 파악해서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맡길 수 있으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팀장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아울러 부하 직원도 강점이 있는 영역에 정념할 수 있으니까 전문성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의 양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할 일도 지금 아주 미어 터집니다. 직원들 강점이나 약점 같은 걸 고려하면서 시킬 여유가 없어요. 당장 시간을 쓰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워라밸 팀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일을 잘 맡기는 걸 아직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손과 발이 바쁘죠. 이거 정말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 믿지 못하는 건지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말을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장이 아닐 수 없네요. 어쨌든 저도 이 부분 보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째죠. 모든 문제는 팀장의 말투에서 시작된다. 요거 저는 워라밸 팀장이 되는데 이게 1등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에는 팀원을 성장시키는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 이거 중요하죠. 뭔가 이렇게 일을 맡겼는데 막히는 게 있어서 물어봤을 때 그 직원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적절히 피드백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팀원 간 갈등이나 다른 팀과 마찰이 생겼을 때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 요거 잘하면 인기 있는 팀장 됩니다. 주변의 평판 좋아지겠죠. 그리고 뭐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이런 게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에 앞서 말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 천냥이 지금 시대에 얼마쯤 될까요? 약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해도 1억 빚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1억을 모으려고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팀원과 목표를 공유하게 하는 방법이나 일을 잘 맡기게 하는 방법도 말투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팀원이 인정하는 팀장은 말투가 다릅니다.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관계를 단전시키는 말투라도 피할 수 있다면 더 나빠지진 않지 않겠습니까? 최근 회사가 요구하는 성과도 매년 달성하고 정시에 땡하고 칼퇴할 수 있는 워라밸 팀장이 되는 법을 담았습니다. 그걸 리더십이라고 표현했고요. 저자는 20년 동안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대한민국 팀장의 성과를 향상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팀장 전문가입니다. 사례가 한국 거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베이스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납득하기가 좀 편하고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거를 좀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됩니다. 밥상은 다 차려졌습니다. 이제 먹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수영을 배우거나 골프를 배울 때 혼자서 유튜브 동영상 보거나 책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가인 코치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쉽게 배울 수 있고 더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팀의 성과가 안 날 땐 팀장 리더십 주치인 이 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옆에 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펼쳐보면 곧 워라밸 팀장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